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LNG 운반선 시장에 중국에서 굴기를 일으키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결함이 많은 중국 LNG 운반선이 고개를 내민 것에는 프랑스와 일본의 후방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프랑스는 자신들의 독점 기술인 멤브레인 방식의 화물창 원천 기술을 지키기 위해 일본은 한국에게 빼앗긴 조선업 최고라는 지위를 되찾겠다는 목적으로 중국 기업에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데요.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판매를 금지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프랑스는 이례적으로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기술을 중국에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체는 대형 LNG 운반선 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선가의 5% 정도를 원천 기술을 가진 프랑스 엔지니어링 회사인 가즈트랑 스포르의 테크니가즈에 지불해야 했습니다. 대형 LNG선 한 척이 2천억 원에 육박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 척을 수주할 때마다 프랑스에 100억 원가량의 로열티를 지불해온 것이죠. 업계 관계자는 LNG선 엔진 가격이 전체 백값의 5% 내외인데 화물창 원천 기술을 보유한 GTT는 앉아서 엔진값과 맞먹는 금액을 챙기는 셈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2019년부터 현대중공업이 멤브레인 방식 화물창을 독자 개발에 성공해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는 절차를 밟아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장현 인하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화물창 독자 기술 보유는 선주와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원천 기술을 가진 프랑스 GTT도 한국의 독자 기술 보유를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5%만큼 선가를 조율할 여력이 있어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죠. 거기에 더해 한국 조선업은 기술 독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 삼성중공업은 영국 선급인 로이드사로부터 조선업계 최초로 멤브레인형 액화수소 화물창과 16만 세제곱미터 액화수소 운반선 개념 설계에 대한 기본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액화수소 화물창 독자 기술 선점은 LNG 운반선과 달리 해외 기술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FLNG를 통한 관련 기술도 충분히 확보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저에서 천연가스를 뽑고 파이프라인으로 육상으로 옮겨 정제 및 액화, 저장 탱크에 보관하다가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던 과거의 해양가스전과 달리 FLNG는 정제, 생산, 액화, 저장, 하역 등의 모든 과정을 해상에서 한 큐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저에 별도의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평균 2조 원에 달하는 육상 액화 저장 설비 또한 필요 없습니다. 이 같은 장점 덕에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심해가스 전 개발에서 FLNG는 필수 설비로 손꼽히고 있죠. 그런데 FLNG에 도입된 기술이 LNG 운반 탱크에서 사용되는 기술과 매우 유사한데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설비인 만큼 해상에서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삼성중공업은 대덕 선박해양연구센터의 시험 수조에서 테스트를 통해 해상 거동억제 FLNG 선형을 자체 개발해냈는데요. 그리고 이 FLNG에도 LNG를 해상에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화물창이 있죠. 여기엔 GTT가 로열티를 챙겨왔던 멤브레인형 액화수소 화물창처럼 액체화된 LNG의 출렁임으로 발생하는 화물창 내부 손상을 해결하는 기술과 LNG를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자체 개발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자 중국과 손을 잡고 한국 조선업을 견제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현재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 조선업에 또 다른 암초가 등장한 상황인 것이죠. 멤브레인 방식의 LNG 화물창 원천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 GTT가 중국 조선해운업계 주요 기업들에게 멤브레인 화물창 라이센스를 한 달 간격으로 2차례 발급한 건데요. 1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GTT는 전날 중국 자오샹 G그룹 산하 CMHI 장수조선소와 LNG 선박 건조를 위한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MHI 장수는 LNT의 에이박스 화물창 시스템을 사용하는 4만 5천 세제곱미터급 LNG 운반선 건조 경험이 있으며 이번 계약으로 GTT의 멤브레인 기술 기반의 대형 LNG 운반선도 건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멤브레인 방식은 LNG 화물창을 선체 모양과 같게 만드는 기술로 과거 안정성 때문에 선호됐던 구모양의 모스 타입 방식의 화물창에 비해 많은 양의 LNG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모스 타입 화물창에 비해 바다의 물결을 따라 출렁이며 탱크를 때리는 수만 톤의 초저온 액체 화물이 만들어내는 충격을 견뎌야 해서 더 어려운 기술로 꼽힙니다.
GTT로부터 이 기술을 받아낸 CMHI 장수는 유럽의 한 선주와 최대 4척의 LNG 운반선 건조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GTT는 LNG 운반선 시황이 좋아진 지난해부터 중국 내 대형 조선소들에 적극적으로 멤브레인형 LNG 운반선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8일에는 중국 최대 조선소인 양쯔장조선과 LNG 화물창 건조를 위한 기술 지원 및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고, 후둥 중화조선, 다른조선, 장난조선을 거느린 중국 국영 중국 선박공업그룹, 난퉁 넥스와 다른 덱스를 거느린 중국 원양 운수그룹 등 주요 국영 그룹과도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는데요. 양쯔장조선과 난퉁 선박공정은 현재 조선업을 독점하다시피 한 한국을 중국과 일본이 함께 견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양쯔장조선은 2019년 5월 일본 미쓰이 물산, 미쓰이 ENS와 함께 합작 조선소 장수양쯔 미쓰이 조선을 설립했는데요. 양쯔장조선의 가격 경쟁력과 미쓰이의 품질 관리, 판매 능력으로 시너지를 낸다는 구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장수양쯔 미쓰이 조선은 중형 벌크선 시장 중심으로 활약 중인데, 이 회사는 LNG 운반선을 포함한 고부가 가치 친환경 선박 외의 각종 상선도 향후 건조 목표로 삼고 있죠.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과 중국 최대이자 글로벌 4위 해운사 코스코의 합작사 넥스는 이미 지난 2005년에 LNG 운반선 제조 핵심 기술인 넘버 96 타입 멤브레인 탱크 제작 라이센스를 프랑스 GT체사로부터 얻었고, 넥스는 적재량을 명기하지 않은 LNG 운반선 이미지를 자사 제품 소개 사이트에 올려놓고 영업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과 코스코는 1995년 출범한 넥스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2007년 다른의 추가 합작 조선소인 덱스도 만들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선 현재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중국의 첨단 기술 판매를 금지하는 절차를 밟고 있죠. 이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 각국의 극단적인 조건을 내걸었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해 몰매를 맞기도 했죠.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건 앞으로 안정적으로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되면 이후에도 통신망, 반도체 이외의 또 다른 기술의 판매를 막을 거란 걸 알 수 있는데요.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을 의존해온 유럽은 현재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부족 사태를 겪고 있으며, 미국 카타르 등지에서 LNG를 수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한 상황, LNG 선박의 확보가 곧 국가 방위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향후 중국의 LNG 선박에 대한 견제는 잔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조선소들은 수익성이 좋은 LNG 해상 공급망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은 부족한 LNG 운반선과 부유식 LNG 터미널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이 중국 기업의 손을 잡으면서까지 한국 조선업을 집중 견제하고자 하는 것에는 최근 한국 조선업에 빈틈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술직 근로자는 7,479명으로 집계됐으며 작년 말보다 1.3%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기술직은 더 심한데요. 2013년 23,095명에 달했지만 2017년 8,669명으로 1만 명 선을 밑돈 데 이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2016년 조선업계, 특히 대우조선해양에서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최근 LNG 운반선과 액화천연가스 저장 제기와 설비, 부유식 원유 해상 생산 설비,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 등을 중심으로 값비싼 선박들의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인력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더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저 가스관, 노르드 스트림2가 불안해지면서 이를 운송하기 위한 수주는 더욱 늘었고, 그 결과 지난 9월 LNG 운반선 한 척이 2억 4,4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400만 달러나 치솟았죠. 내년에는 50여 척 규모의 카타르발 LNG 운반선 2차 수주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호황을 넘어 인력난이 올 정도로 올해 발주가 몰린 한국 조선사의 건조를 맡길 경우 선박 인도 시점이 늦어지고 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이 불가피한데요. 중국을 비롯한 해외 조선사들이 이러한 빈틈에 파고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형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 물결치는 바다 위에서 LNG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선박 간 기류, LNG 이송 기술도 전부 개발해낸 건데요. 조금만 더 기술 개선이 이뤄진다면 GTT의 기술 없이 독자적으로 완전한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조선업을 모두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프랑스와 일본, 중국이 합작해서 견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